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는 트레이더 생존입니다. 현재 업비트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저점이 여기 가격 인근까지 밀린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구간 차트를 좀 짧게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들에게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좀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조금 길게 장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좀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난 뒤에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난 이후 하락폭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고려를 했을 때 매도에 대한 압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장투를 좀 길게 가져가는 우리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일부 물량을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바닥을 유출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방향성이 다시 아래로 나와서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을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담아서, 특히나 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추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은 좀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단기 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변동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정도의 작은 등락폭으로 인해 매력적이지 못한 자산군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것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미세하게 고점을 높여주는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조정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작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의 상승분을 조정이 마친 뒤에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하락 채널을 지금 상방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기 위한 도전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나오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이러한 작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상방 돌파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 상방 돌파가 거짓으로, 이 상방 돌파가 다시 채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돌파한 부분을 이제 트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의 방향성이 좀 나와지는 흐름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이 매우 적고 속도가 지금 이 횡보 구간이 지금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부적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제가 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에 걸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를 보여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5%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심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전 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등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이끌려서 투자 방향이 이동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당장 오늘도 업비트 거래대금을 보면 100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테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신규 상장한 그래비티 토큰에게 또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만큼 많은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한 알트코인 등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산업이 코인을 통해서 지수나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코인 투자자가 단순히 비트코인만 사고 파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주식이나 다른 산업재에도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할 수 있는 투자자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 이런 RWA를 선도하는 블랙록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심지어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인 금도 실물 자산
토크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테더골드라는 종목이 이제 생긴 지 오래됐죠. 이 테더골드도 똑같이 RWA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실제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거래소나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을 한데 상품으로요. 지금은 이 금이라는 종목의 가격을 추종하는 테더골드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코인 시장에서 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물 자산을 기반에다가 두고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특히나 이제 24시간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실물 자산 토크나 RWA라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선도하는 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고,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상품이 됐지만 이게 만들어지기 전인 2024년 전에는 이게 만들어지냐 마냐의 여부로 비트코인의 등락폭이 결정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품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등락을 결정하는 데 ETF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RWA라는 산업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산업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 투자자로서 이러한 투자처를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특히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더더욱이 이런 RWA 투자 자산에 대한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만, 그리고 코인하는 사람들은 코인만 투자를 하는 시대를 벗어나서 코인을 통해 주식도, 지수도, 금도, 원자재의 다양한 요소들을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는 비트코인 한 종목만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하지만 이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개별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부를 내려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트레이더 생존의 안전 투자 원칙이라는 설문지가 열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실물 자산 토크나 투자 가이드라는 선택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넣으시면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RWA를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겪으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는 데에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코인 투자가 단순히 비트나 이더 뭐 여러 가지 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투자자님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스피나 삼전 닉스나 아니면 금 차트도 좀 같이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 종목들 전체도 우리가 RWA라는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묶게 되면은 코인 투자와 마찬가지의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차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매도에 임할 수 있는지 그 타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러한 한 달권의 보합권세를 벗어나서 방향성을 위로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 이렇게 채널을 거짓 돌파를 한 이후로 다시 채널 내부로 진입을 하면서 이 저점을 위협하는 흐름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포지션 비중을 좀 최대한 축소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보여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따라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흐름이니까 비트코인은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이제 9,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 추세의 끝맺음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하락 파동을 전체 다 되돌려 줘야지만 우리가 뭔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마지막 하락폭이 사실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레버리지 청산이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격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이 고점을 기준으로 좀 힘을 모으는 보합권 형태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점을 더 깨고 크게 내려가는 상황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 범위를 이 고점과 이 저점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단기 등락폭을 노리는 방향성 매매를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코스피는 지수에 직접적으로 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런 ETF 상품, 한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EWY라고 있습니다. 이 EWY는 그래서 한국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ETF 상품에 담겨져 있는 종목군의 비중을 본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해외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이 상품 목록에서 EWY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되고 코스피 차트와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방향성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중 조절을 잘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했을 때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들을 잘 염두를 하시면서 방향성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짧게 삼성전자 차트를 보자면요,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 이렇게 큰 단위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마지막 하락 파동을 아직 전체 다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이 저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레인지 이제 범위를 두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와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 삼성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 추세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범위 내에서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횡보하는 데에 방향성 매매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생 상품 방향성 매매를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위험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어렵다, 좀 위험할 것 같다, 좀 걱정이 많이 된다, 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부에 제가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오고요. 이 설문지 내용 중에서 이제 RWA에 대한 투자 가이드도 받으시고 마인드셋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겠고, 그게 아니시라면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님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하이닉스 차트도 한번 짧게 한번 봐볼게요. 하이닉스도 아무래도 코스피 안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보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난 뒤에 여전히 이렇게 큰 단위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락 클라이맥스가 좀 크게 나왔고,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고점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렇게 전체의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저점에 저항을 받으면서 좀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보합권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하이닉스의 약세폭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에서 똑같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ADR도 있고요, 본주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투자자님들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차트를 클릭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보여드렸던 똑같은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급하게 진행되는 차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고점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 구간대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노리는 방향성 매매를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조금 상이하게 굉장히 적극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형성한 뒤로 강한 반등을 한번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수렴 상단부를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방향성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눌림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수렴 상단부의 리테스트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수렴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매물대 중심부가 겹치는 자리, 대략적으로 4,050달러 정도의 가격을 만약에 준다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담아서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고점에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다음 고점들에서도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승폭을 최대한 적게 반납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4,050달러 정도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도달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타점을 기다려 보시던지, 아니면 이러한 고점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가격 반응을 기대를 하면서 좀 매수 우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금도 똑같이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금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테더 골드가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나오게 되고, 똑같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 수렴하는 차트가 만들어졌고 이 수렴을 상방 돌파하는 차트가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런 수렴 상단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좀 보시기에 자산군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하나에만 그리고 알트코인에만 목을 매면서 크게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RW 시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주식이나 원자재나 그리고 코인까지도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 투자자님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그 방법이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제가 남겨둔 고정 댓글 링크를 좀 참고를 하셔서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좀 필요한 도움을 제가 최대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투자자님들이 다시 한번 본인의 투자 성향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가치를 믿고 길게 가져가는 장투가 맞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수익을 기록하는 그런 단타가 성향에 맞는 투자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님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던지 간에 그 무엇보다도 항상 살아남는 것을 우선해 두는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생존이었습니다.